하공진의 최후. 자, 근데 이쯤에서 하공진 기억나시나요? 왜 야율융서가 개경에 있을 때 야율융서한테 가서 현종이 친조하겠다는 표문 전달하고 그 대신 먼저 거란의 군대부터 물려달라고 요청했던 장수 말이에요. 이 하공진이 그때 포로로 잡혔던 거 기억나시죠? 야율융서가 거란으로 철수하면서 이 하공진을 포로로 데려가 버려요. 근데 하공진은 고려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야율융서의 마음에 들기 위해 겉으로는 거란에 충성하는 척 합니다. 그러니까 야율융서가 이 하공진을 꽤나 총애했다고 해요.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하공진은 이쯤이면 됐다 싶었는지 야율융서를 찾아가 말합니다. 저의 본국인 고려가 이미 망하였으니 신이 병사를 데리고 가서 잠시 점검한 뒤에 다시 돌아오겠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하, 저는 거란에 충성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원래 모시던 고려가 폐하의 위대한 권세 앞에 멸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정도 있고 하니까 좀 가서 상황 좀 살피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율융서도 흔쾌히 허락해줘요. 근데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거란에 전해져 옵니다. 야율융서 입장에선 빡칠만 하죠. 아니, 지금 친조하러 오겠다길래 군대 물려줬더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를 낚아? 그래서 빡쳐가지고 하공진을 다시 억류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어디 묶어둔 건 아니고요. 집도 마련해주고 또 귀한 집 딸과 결혼도 주선해주고 해요. 그니까 야율융서가 하공진을 어지간히 마음에 들어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려로 돌려보내줬다간 얘가 혹시나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하면서 더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하공진은 달랐어요. 얘는 지금 거짓 충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대로 있다간 진짜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이대로 있을 순 없다. 몰래 도망칠 계획을 짭니다. 하공진은 일단 좋은 말을 여러 마리 산 다음 고려로 돌아가는 길에 길목마다 배치해둬요. 말도 오래 달리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니까 말을 바꿔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한 번에 고려까지 가버리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문제는 누가 꼰지르는 바람에 이게 발각돼 버립니다. 그러자 분노에 차서는 하공진을 잡아다 국문을 하는 야율융서. 내 놈이 정말 도망을 치려 했단 말이냐? 내 너에게 그리 잘해줬건만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공진은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어차피 고려로 못 돌아간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사실대로 실토합니다. 예, 맞습니다. 폐하께서 아무리 잘해주신다 할지라도 신은 고려의 신하로서 감히 두 황제를 섬길 수는 없나이다. 신의 죄는 1000번 만번 죽어도 마땅하옵나이다. 허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거란을 섬기지는 않겠나이다. 야율융서는 이후로도 몇 번이나 하공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하공진이 끝까지 거절했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를 처형하고 맙니다. 하공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현종은 그를 공부실랑에 추증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료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데요. 하공진은 독단으로 여진을 공격해 거란이 침공할 빌미를 제공해 싸웁니다. 득과 실이 있으니 제고해 주시옵소서. 하공진이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거란은 고려를 쳐들어왔을 거라는 걸 다들 알지 않는가? 하공진은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다한 절개 있는 신하일세. 허니 보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네. 거란의 손익. 자, 그럼 이 2차 고려-거란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겼고 누가 진 걸로 봐야 할까요? 원래 전쟁 끝나면 이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니까 재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한번 양측의 손익을 분석해 볼까요? 먼저 거란 측의 이득부터 알아봅시다. 첫째, 거란은 고려 국왕으로부터 명목상으로라도 친조를 약속받았습니다. 결국 안 가서 다시 전쟁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땐 간다고 했으니 거란 입장에선 이득으로 봐야겠죠. 둘째,
거란은 고려와 송나라의 군사연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애초에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간 목적은 송나라 칠 때 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실 전쟁 전에도 송나라는 고려를 도와주길 꺼려했거든요. 막 고려가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답장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앞서 살펴봤듯 송나라는 이 전쟁의 결과로 거란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기록했댔죠. 그래서 전쟁이 있은 다음에 오히려 고려를 더 우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고려가 같이 거란 쳐들어가자고 하니까 그건 좀 하면서 거절하거든요. 그니까 고려 너네가 잘 싸웠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무슨 거란을 쳐들어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 거란 입장에서는 결국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고려와 송나라의 군사동맹을 막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셋째, 거란은 이 전쟁에서 수많은 고려인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양규가 3만이나 구해낸 것도 대단하지만 이 말은 거란이 잡은 포로가 3만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얘기도 되죠. 뿐만 아니라 약탈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포로와 약탈품은 거란 측 이득으로 봐야겠죠. 넷째, 전쟁이 터지기 전에 소태우가 죽었잖아요. 이때 야율융서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서 일각에서는 반역이 일어날 것 같은 낌새가 보였다 해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여기에 신경 쓰느라 얘네가 반역을 안 일으킵니다. 야율융서 입장에선 어쨌든 반란이 저지됐으니 이득을 본 거라고 봐야겠죠. 다섯째, 이번 실패를 통해 훗날 고려를 침공할 때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압록강이 엄청 큰 장애물이란 걸 깨달았는데요. 강이 녹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는 걸 깨달은 거란은 아예 압록강에 다리를 지어버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거란은 명목상 고려를 굴복시키긴 했고 원래 목표했던 대로 고려와 송나라의 군사동맹을 저지했으며 약탈과 포로로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거란 측 손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첫째, 송나라 사서에 적혀있듯 거란은 이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과 장수를 잃었고 돌아온 말과 수레도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거란의 전력에 꽤 큰 손실을 입었단 거죠. 둘째, 관료도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때 거란에선 글만 읽을 줄 알면 관리로 등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관료가 부족했으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셋째, 현종은 끝까지 친조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음 공격을 대비해서 서북면에 더 강한 방어책을 마련합니다. 결국 친조는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명분이었던 거니 야율융서 입장에서는 제대로 농락을 당했다 봐야겠죠. 아마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거란은 인적 물적 손실이 막대했으며 야율융서는 체면을 엄청 구기고 맙니다. 고려의 손익. 그럼 이번엔 고려 측 이득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일단 고려는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어쨌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냈으니까요. 둘째, 거란의 대군을 막아냈으니 나라의 위상이 살아납니다. 특히 송나라의 평가가 달라졌죠. 송나라는 2차 전쟁 전까지만 해도 거란 눈치 보느라 아예 고려에서 보낸 사신을 안 만나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2차 전쟁이 딱 끝나고 보니까 자기네 역사서에는 사실상 거란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기록하질 않나 고려의 사신도 아주 환영을 하며 맞아줍니다. 셋째, 고려는 거란의 또 다른 침략을 막기 위해 방어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 고려는 서북면에 성을 쌓고 개경의 성벽을 보완하는 등 여러 방비책을 강구해냅니다. 넷째, 강조 일파를 제거했습니다. 강조가 살아있었으면 현종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강조가 죽음으로써 강조 일당을 전부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종은 드디어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다섯째, 현종은 거란의 대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군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현종이 성군으로 불리는 이유는 업적도 업적이지만 사실상 이 엄청난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게 제일 컸어요. 이렇게 강조를 제거하고 왕의 위상까지 올라갔으니 결과적으로 현종은 강력한 왕권을 손에 쥘 수 있게 됐으며 이 힘을 기반으로 자기 생각대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충신과 역신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신은 내척구, 최충순, 지채문, 김은부, 강감찬 등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었죠. 일곱째, 현종 스스로 몽진 때 수모를 겪은 덕에 고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냅니다. 바로 호족의 힘이 너무 세고 중앙 집권력이 약하단 거였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종은 5도 양계를 도입해 중앙 집권력을 강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려는 이 전쟁으로 국가의 위상이 살아났으며 왕권이 강화되었고 중앙 집권력 또한 강화됐으며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고려 측에선 손실도 어마어마했어요. 일단 첫째, 수도 개경과 서북면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복구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둘째, 수많은 유물과 사초를 분실하고 맙니다. 심지어 이건 복구도 못하죠. 셋째, 약탈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거란은 원래 약탈의 민족이었으니 진짜 박박 긁어갔겠죠. 넷째, 위 세 가지로 인해 고려의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 버립니다.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 만큼 나라가 아예 거지가 돼버려요. 다섯째, 수많은 고려군과 장수가 사망합니다. 군사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테지만 진짜 아까운 건 양규와 김숙흥 그리고 하공진 같은 명장들이 전사한 건데요. 이로 인한 인적 손실도 꽤나 컸으리라 봅니다. 여섯째, 수많은 고려 백성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란 측에겐 이득이었으니 반대로 고려 측에겐 엄청난 손실이었겠죠. 정리를 하자면 고려는 이 전쟁으로 인해 인적, 재적, 문화적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승자와 패자. 자, 그럼 한번 이득과 손해를 모아서 계산을 때려볼까요? 2차 고려-거란 전쟁의 결과 거란은 명목상 고려를 굴복시키긴 했고 고려와 송나라의 군사동맹을 저지했으며 약탈과 포로로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란은 인적, 물적 손실이 막대했으며 야율융선은 체면을 엄청 구기고 맙니다. 그에 반해 고려는 국가의 위상이 살아났으며 왕권이 강화되었고 중앙 집권력 또한 강화됐으며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 전쟁으로 인해 인적, 재적, 문화적 피해가 막대했죠. 자, 양측 이득만 한번 모아봅시다. 거란은 어쨌든 명목상 고려를 굴복시키고 송나라와의 연합을 막았으니 1차적인 목표를 이루긴 한 거예요. 약탈과 포로는 그냥 보너스죠. 반면 고려의 이득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것 빼고는 사실상 현종의 이득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럼 피해를 한번 비교해보자면 아무리 기록에 따르면 거란의 피해가 컸다고 할지라도 고려 병사랑 백성 죽은 거에 비하면 3발의 피였을 겁니다. 게다가 고려는 땅이 아예 초토화되고 수도가 싹 다 불타버리고 거기다 사초랑 문화적 손실까지 하면 솔직히 인적 물적 피해는 고려가 압도적으로 컸다고 봐야죠. 자, 그럼 종합적으로는 누구의 승리로 봐야 할까요? 일단 고려가 막아내긴 했으니 그것만 딱 따졌을 땐 고려가 승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거란의 목표는 애초에 고려를 싹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송나라 치는데 방해 안 되게 하는 거니까 거란도 목표를 이룬 거라니까요. 그니까 이걸 누구의 승리고 누구의 패배냐 라고 하면 그냥 입장 차이밖에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실질적인 손익을 따져보면 저는 고려의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박씨, 님 말이 다 맞습니다.